대명사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대명사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칭대명사, 두 번째 제귀대명사, 세 번째 지시대명사, 네 번째 부정대명사입니다. 아직 파트 1으로 저와 함께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나눠서 4번 저랑 같이 자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대명사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칭대명사의 특징은 형용사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기대명사의 특징은요. 부사 역할도 한다. 세 번째 지시대명사는 수식어구가 반드시 있다. 네 번째 부정대명사는요. 명사의 수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칭대명사를 살펴보기 전에 대명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리가 강사입니다. 그리고 유리는 옆집에 삽니다. 라고 합시다. 자, 문장이 지금 두 개죠. 왼쪽에 있는 문장에 유리가 한번 쓰였고요. 그 다음 문장에 역시 유리가 쓰였습니다. 단어가 반복이 되죠. 이럴 때 첫 번째 명사는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명사는 이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로 바꾸게 됩니다. 유리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she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유리가 남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he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앞서 언급된 명사와 동일한 말을 가지고 와서 반복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죠? 대명사를 쓸 때 문장은 두 개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인칭대명사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인칭대명사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가 있는데요. 자, 주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주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를 우리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I, you, we, she, he, it, they. 주어 자리에 온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 주어 자리, 뒤는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명사편에 배우셨던 것처럼 대명사 역시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격이라고 부르는 것, 주어 자리에 오는 주격,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제에서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름 참 어려운데 요거 우리 교재 마지막에서 배우실 겁니다. 예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A, B, C, D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I, mine, me, myself. 자, 이때 첫 번째를 우리가 주격이라고 하죠. 주어 자리밖에 올 수가 없어요. 자, mine의 경우에는 나의 것이라고 해서 이거를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모두 위치 가능합니다. me는요,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elf로 끝나는 것들을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항상 동사 찾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received라는 동사가 있어요. 내가 받았다. A party invitation 그랬어요. 자, party invitation 그러면은 파티 초대장을 받았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 빈칸부터 요 몇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났던 사람. I met. 이렇게 되겠죠? 주격 정답입니다. 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수식도 받을 수 있고요.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수식어구도 뒤에 쫓아옵니다. 수식어 구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문장이죠.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식어구나 절이 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명사 뒤에서 어떤 내용이 오는지 추후에 저랑 같이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 메일로 사람으로부터, 내가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While attending the wedding in Chicago last month. 지난달에 시카고의 웨딩, 그죠? 결혼식에 참석했을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거죠. 목적격 한번 볼게요. 위치는 타동사 뒤, 전치사 뒤입니다. 타동사 뒤, 전치사 뒤. 기억해 주실게요. 세 번째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소유 형용사라고도 하는데요.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여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쓴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my house라고 할게요. 소유격과 명사 같이 쓰였잖아요. 나의 멋진 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my nice house. 보세요. 자, 명사고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앞에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ice와 my의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형용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관사와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어나 on 또는 우리가 더를 관사라고 하죠. 그런데 my house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얘랑 얘가 그러니까 관사와 소유격이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놓은 형태를 소유 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위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모두 위치 가능합니다. 소유대명사의 경우에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BCD 먼저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빈칸 올라가서 보니까 앞에 from 전치사 보여요.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 대명사는 일단 목적격과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입니다. 얘는 안 되겠죠. 주격이니까. 그리고 his가 소유 격도 되고요. 여러분들 소유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그의 것. 자, 힘은 목적격이죠. it은 목적격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실게요. 대명사의 정의는 뭐였다? 앞서 언급된 명사와 동일한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우선 명사부터 확인해 볼게요. Your system 이라고 했어요. system 명사죠. 자, your system이 is different from 그의 시스템과 다르다. 그의 것과 다르다라고 비교를 했으니까 B번 정답 되겠습니다. it은 왜 안 되냐면요. 이거 자체가 그냥 목적격이에요. 얘는 소유 대명사가 없습니다. 특징 하나를 더 정리해드리자면 소유 대명사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비교 대상. 지금 이 문장에서처럼요. 너의 시스템이 그의 시스템과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는 his system 이렇게 들어가면 맞겠죠. 그런데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his가 되는 거예요. 제귀대명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귀대명사는 끝이 이렇게 self나 selfs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제귀대명사라고 하는데요. self는 단수고요. selfs는 복수입니다. 특징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어 자리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위치는 타동사 뒤, 전치사 뒤이고요. 두 번째,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기대명사 특징 기억나시나요?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수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타동사 뒤, 전치사 뒤입니다. 주어 자리는 쓸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인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가 he killed him 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he killed him 그러면 그는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himself 여기다가 self로 붙여서 himself가 되게 되면 he killed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he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오는 제귀대명사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단독으로 himself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급된 대명사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답 유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번에 힘이 있고요. B번에 himself가 있습니다. 동사 먼저 찾아보시면 introduced. 존이 소개했다. 새로운 직원, 그러니까 신입 직원을 소개했는데 이 직원이요. who works next to 하고 전치사 뒤니까 둘 다 위치 가능하네요. 목적어
자리라고 했잖아요. 타동사 뒤, 전치사 뒤에 올 수 있으니까 둘 다 위치가 가능합니다. 문제풀이 요령은 빈칸에서 가까운 대상의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인플로이가 가깝겠죠. 제3자가 되는 거겠죠. 힘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유형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A번에 it, B번에 itself예요. 자리를 보시면 proved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예요, 여러분들. prove는요, 입증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이 형식 동사입니다. 동사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형식 동사의 종류에는 be, become, remain, seem, appear, prove가 있습니다. 보어가 오는데요. 주로 형용사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seem, appear, prove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즉 투동사 원형도 정답이 되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seem to 동사 원형, appear to 동사 원형, prove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형용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도 정답이 될 수 있다. 투부정사도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컴퍼니가 주어고요. 뒤에 to be capable of 이하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그러면 동사와 보어 사이에 빈칸이 있구나. 이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귀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로는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랬어.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건데요. 부사 자리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 사이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문장이 완전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위치한다거나 지금 같은 경우 prove 같이 이 형식 동사 뒤에 이미 투부정사인 보어가 왔을 경우 그 사이에도 부사는 위치 가능하죠. 해석해 보시면 이 회사가 입증했다. 뭐를 입증했냐면 capable of, be capable of 그러면은 뭐뭐 할 능력이 있다. To be capable of handling a large scale project.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룰 수 있는 handling,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쵸?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여기다 itself를 넣으면서 그 회사 자체가 하고 강조를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유형에서 벌써 강조 용법을 말씀드리고 있네요. 부사 역할을 하는 제귀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사로 쓰인 제귀대명사는 직접 손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부사 역할로서의 제귀대명사는 동사 앞 또는 문장 끝에 위치할 수 있다. 완전한 문장 구조 사이에도 위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문제 유형 한번 보실까요? He will sign 동사고요. New books 목적어요. 그가 사인할 거야. 새로운 책을 뒤에 new book을 꾸며줄 그런 형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A번 정답입니다. His new book 그러면은 소유격 형용사 명사 순서죠. himself는요. 완전한 문장에서 위치는 가능하지만 강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가요. 사인할 거예요. 그의 새로운 책들을 신간들을 사인해 줄 거예요. After the speech, 연설, 강연 후에. 네, 정리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용 표현 확인해 볼게요. 제귀대명사 앞에 전치사 by, fo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스스로 직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on, 소유격 on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by, for 제귀대명사는 혼자서 스스로라는 의미로 alone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고요. on 또는 of 소유격 on 독자적으로 또는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직접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쓰는 구조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풀어서 쓴 구조 on 소유격 on 형태는 꼭꼭 암기 엄청 중요. 제귀대명사는 크게 3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거, 부사 자리에 위치해서 강조를 하는 것, 그리고 특수용법은 전치사를 암기하자. 네, 특수용법 암기 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시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지시 그러면은 이것 저것 우리 이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뿐만 아니라 지시 형용사라고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대명사의 자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사 앞이나 뒤에 위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형용사라면 명사와 반드시 같이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명사로서의 that과 does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that과 does는요. 반드시 수식어구를 동반한다. 네, 아까 여러분들 각각의 대명사 특징들을 살펴보셨는데 이때 지시대명사는 수식어구와 함께 쓰인다 라고 했었어요. that은 당연히 단수가 되겠고요. does는 복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사가 단수일 때는 that으로 받아오면 되고요. 복수일 때는 does로 받아오는데 수식어구가 있어요. 이건 하나 알아두실게요. 오부 명사 구조의 수식어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지시대명사는 people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Those who wish to study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does를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이 구조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are welcomed, 환영받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문장이죠. 지금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 순서로 이루어진 접속사절이라고 하죠. 형용사절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도즈 보시면은 우선 사람들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those wishing to study are welcomed 라고 했어요. 앞서 보셨던 문장 보시면은 who, 접속사가 붙어 있고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요. 이제 접속사가 생략이 되고 동사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들. 역시 해석은 같지만 이 구조를 우리는 무슨 구? 분사구라고 해요. in charge, be in charge of라고 하면 뭐뭐를 담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담당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contacted, 연락 받으실 거예요 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전치사 구가 does를 수식해 주기도 합니다. does라는 사람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구조는 다양합니다. 관계사절 또는 형용사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사구라고 하는데 이 분사구가 ing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ed, 다른 말로 pp라고 할게요. 이런 분사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로 올 수도 있고 that과 does처럼 수식어구나 절이 붙을 수 있는 대명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that과 does를 제외하고 anything, anyone, the one, the once 이런 것들이 있고요. does나 anyone은 둘 다 사람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구조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이를 보시면은 thos나 anyone 뒤에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설명하는 수식어 절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관계대명사 절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does는 복수 이기 때문에 복수 사람들, 그러므로 복수 동사를 사용하고 anyone은 단수로 취급해서 wishes, s가 붙어 있죠? 네,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does나 anyone, does와 anyone은 동사의 수일치로 판단한다. does는 복수 취급, anyone은 단수 취급한다. 이 정도 둘 다 사람이지만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목적격입니다. 여러분들 목적격의 자리는 타동사 뒤, 전치사 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ere's는 소유대명사, 보통 소유대명사를 쓸 때는 비교 대상이 있다. it는요, 소유격이죠.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여야 한다는 거. it은 주격이거나 목적격입니다. while은 접속사고 about 전치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complexity 복잡성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위치해야 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이 정답이 되겠죠? 네,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펜디 씨가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대요. 문제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는 반면에
많은 다른 매니저들은요, 불평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의 복잡성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대신한 대명사가 바로 it가 되겠습니다. herself, 제귀대명사네요. 제귀대명사 특징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역할.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온다. 두 번째, 부사 자리에 온다. 세 번째, 관용 표현이 있다. 관용 표현 암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B번은요, 반드시 on이나 of 전치사랑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on her own 또는 of her own 해서 스스로 직접이라는 뜻이 됩니다. 목적격이거나 또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라면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여야 되고요. she는 주격이죠. 신임을 받은 거예요. on 전치사 나왔죠? 이거. 그쵸? 4번입니다. A, B, C, D 먼저 확인해 주시고 is witnessing 그랬어요. 이렇게 동사인데요.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 성장하는 거.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demand for, 수요가요. for 빈칸 with based product.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랑 단어 사이에 하이픈 있잖아요. 형용사 취급하시면 돼요. 밀로 만든 상품인 거예요. 명사죠. 형용사, 명사 앞에 위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소유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대신 지시대명사죠. 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does는 사람들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C번이나 D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랑 함께 쓴다? 수식 어구와 함께 쓰여야 한다. 또는 수식어 절과도 함께 쓰여야 한다. 자, 동사 먼저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 who 뒤에 오는 동사 진짜 동사 아니에요. 접속사 뒤에 오는 동사는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진짜 동사는 may be promoted. 여기까지네요. 승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얘 명사 들어가고 얘를 수식할 수 있는 사람들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knowledgeable in international banking. 국제 어떤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승진될 수도 있다. To positions abroad. 해외 지사로 승진될 수도 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A, B, C, D 확인해 주시고요. 원은요. 불특정한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다른 대명사들과 다르게 형용사 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when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주어 자리 너무 길죠? 그래서 for the printing of the catalog 요 괄호 묶으시고 얘가 오더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뒤에 ready가 보어가 되겠네요. send 이 문장에 send가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요렇게가 목적어 그 다음에 to 뭐뭐 하도록 자 pick up 대명사는 요 뒤에다 쓰지 않고 요 가운데다 쓰거든요. 그래서 pick 빈칸 up 그래서 여기다 목적어를 써요. 그러면 앞에 명사가 앞선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우선 the order for the printing of the catalog 그랬어. 이 캐탈로그를 대신할 거예요. 그죠? 이 캐탈로그를 인쇄하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완료될 때 send Mrs. Yoon and Mrs. Cho 조 씨랑 윤 씨를 이거 가져가라고 보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탈로그를 대신할 수 있는 뭐예요? 단수죠 지금. 단수 C번 정답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A, B, C, D to talk to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목적격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A번도 올 수 있고 자 B번 안 되고 얘도 올 수 있고 B번을 제외하고 A, C, D 모두 위치 가능한데 스미스 씨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앞으로 올 upcoming은요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세미나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될 때 제3자 미스터 스미스가 제3자가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after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요. 전치사일 때는 뒤에 명사만 오죠. 근데 접속사일 때는 뒤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review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the performance records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므로 주어 자리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격 대의 정답 되겠습니다. 근데 performance 성과란 뜻이거든요. 성과 기록들을 살펴본 후에 검토한 후에 상사가요. The supervisors will decide 결정할 거예요. Who will be promoted this fall? 이번 가을에 누가 승진이 될지.
오늘은 저와 함께 대명사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칭대명사, 두 번째 제귀대명사, 세 번째 지시대명사까지 해보았습니다. 일단 인칭대명사의 특징은 형용사 수식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제귀대명사는 부사 역할도 한다. 세 번째 지시대명사는 반드시 수식어구를 동반한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칭대명사는요, 총 4개로 나누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상 돌려가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귀대명사는 3개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목적어 자리만 위치하는 거, 두 번째는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 세 번째 특수용법이 있었죠. 특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암기하셔야 될 게 by나 for, 그 다음에 제귀대명사, 그리고 on 소유격 on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대명사는요, 우선 that과 does가 있고요. 뒤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that과 does 뒤에 of 전치사 구가 붙는 유형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했으니 그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외의 수식어구들도 같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수식어구뿐만 아니라 절도 올 수 있죠. 절의 구조는 who, 그렇죠? 네, who. 특히 does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hose who are interested,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anyone도 쓸 수 있었죠. anyone who 하고 뒤에 단수동사를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does는 who 다음에 복수동사, anyone은 who 다음에 단수동사를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